이제 곧 일본 국경이 열린다는 소식에 일본 여행 예약이 무려 800%나 급증했다는 뉴스 보셨나요? 거리도 가깝고 볼 것도 많고 지금 일본 물가가 굉장히 저렴해졌다는 거. 빅맥 지수로 보면 중국이나 한국보다도 물가가 저렴한데요. 흔히 일본 물가 하면 우리보다 높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은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올랐죠. 코로나 팬데믹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기후변화까지 겹치면서 농산물 공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안타깝게도 물가가 오른 만큼 소득 수준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러자 많은 국가들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은 금리를 3번 연속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합니다. 한국도 이에 맞춰서 빅스텝을 논의 중이고요. 그럼 일본의 상황은 어떠냐? 현재 일본의 금리는 마이너스대예요. 그 와중에 10년 만기 일본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겠다는 발표를 해버립니다.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시장에 돈을 풀고 국채 이자율 상승을 막아서 수요를 낮추겠다는 거예요. 다들 시장에 풀린 돈을 거두겠다고 난리인데 일본만큼은 왜 자꾸 시장에 돈을 풀려고 하는 걸까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991년부터 시작된 경기 불황을 말하는 건데요. 주식과 부동산에 껴있던 거품이 꺼지면서 시장에 돈이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일본 물가가 비싸다는 통념도 이렇게 엔화 가치가 오르면서 생겨난 건데요. 문제는 일본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거였죠. 엔화 가치가 오를수록 수출에는 불리하니까요. 일본 정부는 엔화를 끌어내릴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등장한 게 바로 아베노믹스예요.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総額の増額や設備投資、協力企業のコスト上昇の価格転嫁といった積極的 특히 화폐를 엄청나게 찍어내기 시작하는데요. 초반에는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이 엔화 가치가 낮아지면서 일본 기업들은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가격 경쟁력을 얻습니다. 덕분에 경상수지도 오르고요. 하지만 이 기세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혹시 다이소 가본 적 없는 분 계세요? 100엔숍의 대명사죠. 그런데 최근에 이 다이소가 300엔숍이라는 걸 열었어요. 글로벌 물가 상승의 여파로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들여오던 상품 가격도 모두 올랐고 또 물류비까지 올랐어요. 이 소득 상승도 정책 의도대로 가지 않습니다. 2000년에 455만 엔이던 일본인들의 평균 급여가 2020년에는 433만 엔으로 오히려 줄어버렸죠. 고물가 저소득이라는 세계 경제 공식을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거기에 일본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에서 도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엔화 가치를 낮추면 일본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수익이 나는 상황이다 보니 기술 개선에 소홀해지는 거죠. 게다가 일본은 상당한 부채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일본 국가 부채액이 1000만 엔을 넘어섰는데 GDP 기준 일본의 국가 부채 순위는 전 세계 1위입니다. 일본 국민 한 명이 약 1005만 엔 정도의 부채를 떠안는 셈인 거죠. 부채를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 기업과 가계부채가 폭발할지도 모르고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면 국가부채가 폭발할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물론 일본은 세계 최대 규모의 대외자산을 갖고 있고 일본의 GDP는 세계 3위 수준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역대급 경제난제에 부딪힌 건 분명해 보입니다. 과연 일본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갈까요?